안녕하세요. 보구한의 원장 이정훈입니다. 저는 속상하지만 그렇게 키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만큼은 저를 뛰어넘어서 키가 많이 크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엄마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 아이가 키가 조금 더 큰 아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키가 큰 아이들의 엄마는 아이를 잘 커져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갖고 하죠. 한년에도 아이들 성장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성장에도 키 크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키는 때로는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엄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구보감 3편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이가 우선 성장 부진인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만약에 위의 내용들에 해당된다면 아이의 키가 잘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왜 키가 작은지 그 원인을 세밀하게 진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저성장인지 올바른 진단이 필요하고요. 둘째, 성조숙증에 대한 세밀한 진단도 필요합니다. 셋째, 성장 조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해야 하고요. 넷째, 건강 상태와 비만 및 기저질환 여부에 대한 진단도 해봐야 합니다. 성장 치료는 단순히 키가 크지 않아요가 아닌 왜와 어떻게를 고민하여 세심히 진단해야 합니다. 아이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염이나 야뇨증, 아토피 등의 기저질환도 아이의 성장을 저해하고요.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고 흡수하지 못하는 것도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주죠. 그러한 것들 중에 내부의 장기의 기운이 약해서 키가 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 한약도 이런 장기의 기운을 살펴서 올려주는 처방을 하게 됩니다. 우선 신장이나 간이 약한 아이의 경우입니다. 신장은 뼈와 관련이 있는데 그 기운이 허약하면 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은 근육과 연관이 있거든요. 이 또한 허약하면 근육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해도 그 효과가 적은 것도 신장 또는 간이 약해서입니다. 다음은 소화기가 약한 아이의 경우입니다. 비의 기능, 즉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이고요.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장 에너지로 쓸 에너지가 늘 부족한 상태라는 이야기죠. 폐가 약한 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기가 약한 아이는 감기나 비염 등의 질환에 자주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잔병 치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죠. 정작 에너지를 잔병 치레에 사용해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장과 담이 허약한 아이의 경우입니다.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한 아이가 이런 경우인데요.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불안이 참 많은 아이입니다. 잠도 잘 못 자는 편이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키가 잘 안 크게 됩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생각한다면 우선 성장판 검사부터 해봐야 합니다. 성장판이 열려 있는지 혹은 닫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성호르몬이 분비되면 뼈의 고라를 촉진하여 성장 호르몬이 뼈를 크게 하는 작용을 방해합니다. 즉, 성장 호르몬은 인체의 성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 이전까지 뼈를 크게 하다가 일단 성호르몬의 분비가 절정에 이르면 뼈를 크게 하지 못해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시기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여자아이의 경우 중학교 1에서 2학년, 남자아이는 고등학교 1에서 2학년 정도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여자아이는 만 14세 정도, 남자아이는 만 16세 정도부터죠. 이 시기가 성장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며 지나면 성장 치료를 해도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키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지만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식습관, 운동, 한의학적 치료 등으로 성장판에 자극을 주면 크게 키울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자는 것, 그리고 질병에 대한 치료까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적용하신다면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른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성장에는 뼈째 먹는 생선, 양질의 유제품, 해조류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고요.
탄산음료나 인스턴트, 당분이 함유된 음료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죠. 특히 살이 찌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높아져서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영양 섭취와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염은 밤에 수면을 방해해서 성장을 저해하고, 아토피는 피부의 재생으로 인해 에너지를 소모해서 성장을 방해하죠. 천식이나 잔병치레도 성장으로 가야 할 에너지를 소모시켜서 성장을 막습니다. 건강한 아이는 성장에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우선 아이의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는지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비만은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성장 에너지가 아이 몸에 쌓인 지방을 태우기에 성장에 쓰일 에너지가 부족해지거든요. 비만하면 간 수치가 상승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성장이 저해됩니다. 아이가 비만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골반 부위와 성장판 자극을 위해 놀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 농구, 배구, 축구, 안 되면 철봉에 매달리기까지. 하지만 아이가 너무 피곤할 정도로 하는 것은 피해 주세요. 아이가 너무 피곤할 때는 카테코라민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성장 호르몬을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피곤하다는 표현을 잘 못합니다. 아이의 체력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해주세요. 아이도 화병에 걸립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말이죠. 과도한 스트레스는 코티솔이라는 물질을 만들죠. 이것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스트레스는 수면에도 영향을 주어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쉽지 않지만 아이가 스트레스에 조금 편해지도록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 키가 참 많이 큰다고들 하죠.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아이의 수면은 뇌파가 항진되거나 긴장할 때 나오는 베타파가 늘어나면 충분한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뇌파를 안정하게 하고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푹 재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족삼리, 뇌스란, 외스란, 위중, 엄지발가락 가운데가 그것이죠. 성장을 위해서는 지압봉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잘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족삼리는 무릎뼈 바깥쪽에 오목한 곳에서 손가락 3개를 가로로 댄 만큼 아래로 내려간 곳이죠. 지금 제가 표시한 이곳입니다. 이 족삼리 혈을 눌러주면 몇 가지 효능이 있어요. 무릎 연골과 다리 근육이 강화되고 위장의 기능도 좋아집니다. 소화 기능도 좋아져. 옛말에 먼 길을 떠나려거든 족삼리를 눌러라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 부위를 양쪽 모두 지압봉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들도록 3에서 5초간 50회 정도 지압을 해줍니다. 지압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줘도 돼요. 이렇게 하면 성장에 참 도움이 되지요. 위치는 무릎뼈 양측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이곳이요. 이 혈자리를 눌러주면 무릎 관절이 강화되고 연골이 강해집니다. 하지가 튼튼해지면서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양쪽 무릎 부위를 모두 3에서 5초간 50회 정도 잘 눌러줍니다. 약간은 몽톡한 지압봉이나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참 쉽죠? 위중이라는 혈자리는 무릎 주름 뒤에 중앙 부분을 말하는데요. 오금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오금이 저리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때 말하는 오금이 이 오금입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이곳이요. 이 부분을 강하게 자극하면 성장판이 자극되고 무릎이 강해집니다. 하체가 강해지면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다리 전체에 스트레칭 효과를 주고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양쪽 다리 모두 3에서 5초간 50회 정도 잘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흔히 바른 채 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엄지발가락 가운데의 도톰한 부분을 자극해주면 성장에 참 도움이 되죠. 지금 제가 표시한 이곳이요. 뇌하수체 자극으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면서 키도 잘 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쪽의 발가락 모두 3에서 5초간 50회 정도 잘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약간 뾰족한 지압봉이나 볼펜, 젓가락 등으로 하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해 주세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상 성장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4가지 혈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 보구고감이었습니다.